17세기 중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보스턴 지역은 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개척자들로 넘쳐났다. 이웃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 교회 옆이 처형대에는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형대 주변에 몰려 북새통을 일었고 처형대 위에 여자를 욕하고 조롱하였다. 그 여자는 헤스터라는 이름이었고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낳아서 법의 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녀의 위도 납가슴에는 주홍색 헝겊으로 대문자 A가 큼지막하게 바느질로 박혀 있었고 대문자 A의 테두리에는 금색 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A의 의미는 어덜터리로서 간통, 간음을 의미했다. 그 시대 청교도의 율법에 의하면 간통, 간음은 사형에 버금가는 범죄였는데 헤스터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위도 납가슴에 대문자 A를 붙인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형벌이었다. 마을 사람들로 둘러싸인 처형대 위에서 간수와 목사는 그녀가 왜 처형대 위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헤스터는 2년 전 미국 보스턴으로 오기 전 영국에서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나이가 많은 학자였으며 막 결혼을 한 후 그는 아내인 헤스터를 먼저 미국 보스턴으로 떠나보냈다. 자신은 영국에 남아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후로 2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보스턴으로 오지 않았고 소식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유부녀인 헤스터가 남편도 없이 갑자기 아이를 낳은 것이었다. 처형대 위에 올라선 헤스터에게 목사인 딤즈데일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헤스터가 처형대 위에서 마을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 칠링워스였다. 그는 의사였고 한 인디언과 함께 있었다. 칠링워스는 영국 출신이었고 보스턴에 도착한 직후였으나 오기 전에 인디언 부족에게 붙잡혀 한동안 생활했다. 의사인데다가 인디언들에게 약초와 풀뿌리의 사용법 등을 배웠기 때문에 의술이 뛰어났다. 몇 시간 동안 처형대 위에 서서 모욕과 멸시를 받은 헤스터는 풀려났고 그 후 마을 근처 바닷가에 있는 외딴 작은 오두막집에서 생활했다.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으므로 자신과 갓난 아이인 딸을 먹여 살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딸의 이름은 펄이라고 지었다. 헤스터는 바느질로 번 돈을 생활비로 썼고 남는 돈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다. 헤스터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서 사람들은 옷이나 모자, 장갑 등에 수놓는 장식들을 헤스터에게 맡겼다. 하지만 결혼식에 쓰이는 드레스나 치장들은 헤스터에게 맡기지 않았다. 헤스터는 외출할 때나 집에서나 항상 위도새 앞가슴 쪽에 주홍 글자 A를 달고 살았고 그 글자에 어떤 힘이라도 있는지 사람들은 그녀에게 거리를 두며 일정 범위 안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헤스터의 주홍 글자 A를 밤에 보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른다고 수군거렸다. 헤스터의 딸 펄이 3살이 되었을 때 펄은 아장아장 걸어다녔다 하지만 그 지역 총독인 벨링엄은 불륜을 저지른 그녀에게 딸의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펄을 청교도 교육시설에 맡겨서 키우라고 했다. 헤스터는 벨링엄 총독의 장갑을 의뢰받아 바느질로 술을 놓았고 그것을 갖다 주러 딸인 펄과 함께 벨링엄 총독의 저택으로 찾아갔다. 하인은 벨링엄 총독은 손님들과 함께 계시니 만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헤스터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딸과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벨링엄 총독은 딤즈데일 목사와 칠링워스 의사와 함께 있었다. 마침 그들이 있는 곳에 헤스터가 찾아갔고 그녀는 딸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딤즈데일 목사와 칠링워스는 딸을 그녀가 맡아 키우는 게 낫다는데 동의했다. 그녀는 이미 불륜으로 인한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그것이 교훈이 되어 딸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벨링엄 총독은 이를 받아들였다. 헤스터는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았고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헤스터는 몸을 사라지 않고 환자들을 간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헤스터를 신뢰했다. 그래서 그녀의 주홍 글자 A는 어덜터리 간음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에이블 능력 있는 또는 엔젤 천사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펄은 자유분방하게 자랐다. 하지만 펄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지 않았고 바닷가 외딴 오두막집에서 엄마와 함께 놀거나 숲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랐다. 한편 마을 교구 목사인 딤즈데일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때 칠링워스가 찾아왔고 그는 딤즈데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었고 그의 주치의가 되어 주겠다고 했다.
칠링워스는 인디언 부족과 함께 생활할 때 약초와 풀뿌리의 사용법 등도 많이 배웠고 의학 지식도 많았기 때문에 dimsdale은 그를 주치의로 받아들였고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dimsdale은 칠링워스가 연구실에서 약들을 연구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곤 했다. 그리고 칠링워스가 만들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했고 건강도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dimsdale의 병은 육체적인 원인이 아닌 정신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칠링워스는 진단했다. 하지만 dimsdale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었다. 어느 날 dimsdale은 자신의 서재에서 너무도 피곤한 나머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는데 칠링워스가 나타났다. 그는 자고 있는 dimsdale의 윗옷의 앞섬을 살며시 열어 그의 가슴팍에 있는 어떤 문양을 발견했는데 칠링워스는 그것을 보고 희열에 차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dimsdale은 항상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며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dimsdale은 훌륭한 목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설교를 아주 잘했고 설교 끝에는 자신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dimsdale은 더없이 정직하고 진실된 목사라며 더욱더 찬양했다. 하지만 dimsdale은 사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다. 펄은 무럭무럭 자랐고 7살이 되었다. 생기발랄했고 아주 귀여웠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펄은 엄마에게 그 가슴에 달린 주홍 글자 A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헤스터는 펄의 질문을 피했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지만 펄은 직감적으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님을 느꼈다. 하루는 헤스터가 바닷가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 칠링워스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칠링워스에게 이제 사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칠링워스가 바로 자신이 결혼한 남편이고 dimsdale 목사가 바로 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칠링워스는 반대했다. 그는 일부러 dimsdale 목사에게 접근했고 그를 옆에서 붙잡아 두는 것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dimsdale에게 하는 나름대로의 복수였기 때문이다. 칠링워스는 좋은 약을 만들어 dimsdale을 연명시켰고 자신이 아니었다면 dimsdale은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칠링워스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헤스터는 dimsdale 목사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dimsdale은 옆마을에 일정이 있어 마을을 떠났고 내일 돌아올 예정이었다. 헤스터는 dimsdale이 돌아올 숲속 오솔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타나자 말을 걸었다. 그리고 둘은 숲속 깊은 곳으로 좀 더 들어갔고 딸인 펄은 그 근처 시냇가에서 놀게 했다. 그 둘은 오랜만에 단 둘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고 헤스터는 사실을 dimsdale에게 얘기했다. 사실은 칠링워스가 자신이 결혼한 남편이었다는 것을. dimsdale은 왠지 칠링워스를 볼 때면 불편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흥분했다. 헤스터는 dimsdale에게 펄의 아버지가 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처형을 당할 것이니 그에게 이 마을을 떠나 영국으로 가서 살라고 했다. 하지만 dimsdale은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헤스터는 당신이 만일 여기를 떠난다면 자신과 펄도 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했고 dimsdale은 마침내 동의했다. 헤스터는 며칠 후 있을 보스턴을 출항하여 영국으로 가는 배에 3명 자리를 예약하여 같이 떠나자고 했다. dimsdale은 사흘 후 새로 부임한 총독의 취임식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연설이 끝나고 헤스터와 펄과 함께 배를 타고 같이 떠나기로 약속했다. 사흘 후 새로운 총독의 취임식이 있던 날 마을 장터는 사람들로 매우 붐볐다. 새로운 총독과 미세 관리들, 마을 목사들이 줄지어 행렬을 했고 악대는 음악을 연주했다. 그 후 마을 광장에서는 dimsdale 목사의 연설이 있었다. 그는 그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을 공들여 연설문을 작성했다. 그의 연설은 훌륭했고 그의 목소리는 호소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멋진 연설을 마치고 다시 마을 시청으로 가는 행진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양옆으로 줄지어 그들을 환호했고 그 군중들 틈에는 헤스터와 펄도 있었다. 헤스터는 이미 보스턴을 출항하기로 한 배의 선장에게 3명의 자리를 예약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펄이 헤스터의 손을 떠나 군중들 틈으로 사라졌을 때 펄은 그 배의 선장 또한 나와서 행사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선장의 옷차림은 아주 화려했고 누가 봐도 눈에 잘 띌 정도였다. 펄은 선장에게 다가가 인사했고 선장은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펄에게 다가가 인사한 뒤 선장은 펄에게 얘기하며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선장은 칠링워스라는 사람이 한 자리를 예약했으며 칠링워스는 딤즈데일과 함께 갈 것이니 헤스터는 펄만 데리고 배에 타면 된다더라고 전해달라고 펄에게 부탁한다. 펄은 엄마를 찾아가 이 얘기를 전달했고 헤스터는 뭔가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느낌을 받는다. 한편 총독 무리들의 행렬 사이에 딤즈데일 또한 섞여 걸어가고 있었다. 딤즈데일은 안색이 매우 안 좋아졌고 그 행렬이 처형대가 있는 곳까지 왔을 때 갑자기 비틀거리며 고통스러워한다. 군중들 사이에서 헤스터와 펄을 발견한 딤즈데일은 다가가 헤스터와 펄의 손을 잡고 처형대 위로 올라간다. 이를 지켜본 칠링워스는 딤즈데일에게 다가가 안 된다며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하냐고 막아선다. 하지만 딤즈데일은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도 힘을 내어 처형대 위에 헤스터와 펄을 끌고 올라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친다. 7년 전 곧 처형대 위에서 모진 모욕을 당했던 헤스터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죄를 지었노라고 하며 자신의 묵사복 윗단추를 풀어 헤치며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대문자 A라는 문양을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리고는 쓰러져 숨지고 만다. 사람들은 훗날 그 목사의 가슴에 새겨진 문양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맨 가슴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헤스터가 주홍색 헝겊으로 A를 만들어 자신에게 달고 다닌 것처럼 목사 그 자신도 죄책감으로 스스로 그의 가슴에 대문자 A를 새겼을 것이라고들 했다. 그들은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그뿐이었고 증거는 없었다. 나중에 헤스터와 펄은 그 마을을 떠나 영국으로 갔다. 훗날 칠링워스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번 돈과 영국에 있을 때 모아둔 많은 돈을 펄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펄과 헤스터는 칠링워스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부유하게 살았다 하지만 헤스터는 훗날 펄을 영국에 남겨둔 채 보스턴에 자신이 살았던 바닷가 근처 외딴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온다. 헤스터는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느끼며 남은 여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는다. 마을 공동묘지에는 헤스터의 무덤이 생겼고 그 비석에는 검은 바탕에 주홍색 글자로 대문자 A가 각인되어 있었다.